1757년 프로이센이 작센을 점령함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란체스는 프리드리히에게 사진을 보내 작센 공국을 전쟁 이전 상태로 복원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이를 거부하자 1월 17일 제국 의회는 그가 평화유지 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프로이센에 대한 제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회복을 목표로 전쟁을 선포했고, 이를 위해 프랑스는 13만에 달하는 병력과 매년 1200만 리브르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회복한다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받아낼 수 있었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부터 폴란드령 증갈렌과 구틀란드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대신 동프로이센을 폴란드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작센은 마그데부르크와 할레를, 스웨덴은 포메른 지방을 차지한다는 목표도 추가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보헤미아의 프라하를 점령한 뒤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평화 협상을 통해 이 위기를 타개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 동안 군비를 증강하여 약 11만 명의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병력을 총 4개의 군세로 나누어 보헤미아로 진격해 프라하를 점령할 작전을 세웁니다. 우선 그는 39,600명의 주력군을 이끌고 퓨르나에서 출발했고, 프로이센 보병을 유럽 최강으로 키워낸 안할트 데사우의 레오폴드 1세의 아들 모리츠가 19,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역시 작센에서 진격했죠. 노보지치 전투에서 활약했던 베베른 공작은 23,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루사티아에서 출발했으며, 몰비체의 영웅이자 프리드리히가 가장 신뢰하는 노장 슈베린이 34,300명을 이끌고 슐레지엔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집결할 예정이었죠. 한편 오스트리아의 브라운은 보헤미아 전역을 순회하며 방어선 구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부터 결핵을 앓고 있던 브라운은 투여를 하면서도 적군의 예상 진격로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는 39,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부딘에서 프리드리히의 군대를 직접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세르벨로니는 27,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슈베린의 진격을 막을 계획이었으며, 케니세거는 23,000명의 병력으로 베베른을 저지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아렌브루크는 2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쪽에서 진군하는 모리츠를 차단할 준비를 했습니다. 보헤미아의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과 거의 대등한 규모로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빈에서 레오폴트 요제프 폰 다운백작이 이끄는 37,000명의 지원군이 합류할 예정이었죠. 전체 전황을 놓고 봤을 때 오스트리아는 충분히 우세를 가져올 상황을 만들었으나 다른 고급 지휘관들의 전반적인 무능함이 브라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참모부는 브라운 원수의 통솔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총사령관에 임명할 것을 향후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프란츠 1세의 압력에 따라 마리아 테레지아는 다시 황실 일원인 카를 알렉산더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총사령관에 임명된 카를 알렉산더는 날씨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보헤미아 이동을 차일피일 미루다 프로이센의 침공이 임박하자 그제서야 프라하로 이동해 브라운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브라운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군의 진격을 저지해야 할 다른 지휘관들은 형편없는 지휘력을 드러냈습니다. 슈베린을 막아야 할 세르벨로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길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브라운이 후퇴하여 프라하에 집결하라는 명령마저 무시했습니다. 베베른을 저지할 임무를 맡은 퀘니세그 역시 라이엔베르크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에서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패배하며 후퇴했습니다. 그는 패잔병을 이끌고 브라운과 합류하기 위해 내려갔죠. 모리츠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아렌브루크 또한 목표를 놓치고 방황만 하다 결국 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각지에서 실패를 거듭한 오스트리아의 장군들은 프라하로 속속 집결하였으며, 이는 브라운 원수의 노력이 각 지휘관의 무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충분히 결실을 맺지 못함을 의미했습니다. 5월 1일 프라하에서 열린 전쟁 회의에서 카를 알렉산더와 브라운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브라운은 적이 완전히 집결하기 전에 각계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를 알렉산더는 프라하를 포기하고 후퇴하자고 주장했죠. 결국 타협안으로 프라하 요새 1만 5천 이상의 수비대를 배치한 뒤 요새 동쪽의 진지를 구축하여 프로이센군을 맞이하는 방어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퀘니세그와 아렌브루크 부대의 합류로 약 6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지만, 세르벨로니가 명령 없이 빈 방향으로 후퇴하는 바람에 전력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프로이센군은 네 방향에서 진군한 병력들이 예정대로 프라하 북쪽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키스 장군에게 34,000명을 맡겨 서쪽에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한 뒤 본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주력군과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이센군은 7만 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죠.
카를 알렉산더는 자신들이 구축한 방어선이 견고하므로 프리드리히가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브라운은 프리드리히가 북쪽 방어선을 우회하여 동쪽 측면을 노릴 것이라 예견했는데 실제로 이때 슈베리는 프리드리히에게 동쪽으로 우회해 오스트리아군 측면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던 프리드리히는 구토를 하면서도 빈터펠드와 슈베린으로 하여금 우회로에 대한 정찰을 지시했는데 그들은 그곳이 공격에 유리한 초원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오판이었는데 그곳은 실제로 습지대였으며 보병의 진적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대포는 운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포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려했지만 슈베리는 신선한 계란이 가장 좋은 계란이라며 적의 병력이 배치되기 전에 승부를 보일 생각으로 곧바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프로이센의 우회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고 사전에 병력을 재배치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두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접근하자 오스트리아군의 맹렬한 포격이 시작되었고 프로이센의 선두부대는 빈타펠트 장군을 포함해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슈베리는 목에 총을 맞은 빈타펠트를 수집한 뒤 군의 결집을 위해 직접 연대기를 들고 선두에 나섰으나 오스트리아군의 포탄이 그만 머리 위에서 터지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프로이센군 선두부대는 공포에 질려 퇴각하기 시작했죠. 이 시점에서 프로이센군의 유일한 우세는 동남쪽으로 길게 내려가 오스트리아군 기병대를 급습한 치테넨 후사르 부대뿐이었습니다. 브라운은 이 틈을 타 직접 선두에 서서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어디선가 날아온 프로이센군의 포격에 다리를 잃고 프라하로 후송되었죠. 분노한 오스트리아군이 과하게 프로이센군을 쫓으면서 오스트리아군 중앙과 우익의 틈이 벌어졌고 이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베베른이 그 틈 사이로 프로이센 예비대를 밀어넣었습니다. 게다가 남쪽에서 오스트리아 기병들이 격파한 치텐 후사르의 측면 공격에 오스트리아군 우익이 붕괴되면서 프라하 전투는 프로이센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투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혼절했던 카를 알렉산더와 4만에 가까운 오스트리아 주력군은 프라하 요새로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프라하에서 카를 알렉산더는 도시를 버리고 후퇴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브라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브라운의 마지막 기록이었죠. 한편 전투 결과를 접한 프리드리히는 오랜 친구의 죽음에 눈물을 보일 만큼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제대로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라하를 포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오스트리아군은 프리드리히가 기대했던 것만큼 식량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나쁜 소식은 다운이 이끄는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에서 출발한 다운은 진군 중에 세르벨로니의 병력과 프라하 전투에서 탈출한 비산병들을 규합해 5만이 넘는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다운이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인 것을 파악하고 있던 프리드리히는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격하자 당황했죠. 다운은 곧바로 과거 기동훈련을 실시했던 코린 근처의 언덕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지역은 넓은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어 그랜드 부대가 매복하기에 유리했으며 완만한 언덕 위에서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반면 프리드리히는 프라하 전투에서 이미 1만 4천 이상의 사상자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키스 장군에게 프라하 포위를 맡긴 후 주력을 이끌고 다운을 격파하기 위해 콜린으로 진군했죠. 이 시점에서 프로이센군은 프라하 요새와 콜린 모두 병력면에서 열세였습니다. 베베른과 치테는 프리드리히에게 콜린에 있는 오스트리아군 병력이 만만치 않다며 공격을 만료했지만 프리드리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운을 격파하고 프라하를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1757년 6월 18일 프리드리히는 콜린의 오스트리아군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우회기동을 통해 오스트리아군 우익을 집중 공격하려 했으나 무푸른 옥수수밭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랜저 부대의 지속적인 저항에 시달렸죠. 이로 인해 프로이센군은 계획과 달리 오스트리아군 중앙으로 돌격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반면 망원경으로 프로이센군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던 다운은 이를 격파하고 오히려 역습에 나섰습니다. 반격에 나선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맹렬히 추격하자 프로이센군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크루시프 장군의 죽음 이후 흉갑 기병대의 지휘를 맡고 있던 오베르스트 폰 자이들리츠가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아내 프로이센군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콜린 던트는 그간 승승장구하던 프리드리히에게 첫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투 결과 프로이센군은 1만 4천의 사상자를 낸 반면 오스트리아는 9천에 그쳤죠. 이는 그간 절치부심해왔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승리한 다운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프로이센군은 프라하의 포위를 풀고 작센으로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프리드리히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고 프로이센은 다가오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